자,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역시 합리적 선택에 대한 건데, 합리적 소비자인 갑은 실내화를 구입하려고 한다. 실내화는 ABC 세 가지 종류가 있다. 표는 갑이 세 가지 실내화에 대해서 화폐 단위로 평가한 결과를 나타낸다. 그래서 뭐 가격에 대한 어떤 이제 비용을 말하는 거죠. 명시적 비용을 말하는 것이고, 거기서 이제 그 실내화를 샀을 때 느낄 수 있는 만족감, 편익으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단위가 여긴 퍼센트로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오타로 보이고, 이거 원으로 고쳐주셔야 되겠죠. 아까 이제 화폐 단위로 평가했다고 하니까. 자, 바로 가볼게요. 자, 기억. A는 B보다 명시적 비용이 크다 그러는데, A는 명시적 비용이 얼마야? 2만이고, B는 2만 5천이죠. 그럼 B가 더 크죠? 이건 그냥 딱 봐도 날려주시면 됩니다. 날아가라. 그 다음에 B가 C보다 선택에 따른 기회비용이 작다 이러는데, 자, 여러분 이거 약간 좀 복잡하게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이 가격은 이제 명시적 비용이고, 명시적 비용. 근데 이제 또 암묵적 비용을 또 우리가 계산해 주셔야 됩니다. 암묵적 비용이 이제 어떻게 계산하냐면, 우리가 또 포기하는 어떤 가치를 암묵적 비용이라고 하잖아요. 포기하는 것의 가치. 자, 여기 보면 자, A를 선택했을 때 느낄 수 있는, 자, 이거 어떻게 계산해 주냐면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 그러면은 이게 가격이 있고 편익이 있고, 여기 편익에서 뭘 빼준 게 발생합니까? 가격을 빼준 게 발생합니다. 이게 일종의 뭐 그것을 선택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득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A를 선택했을 때는 편익에서 가격을 빼준 게, 즉 명시적 비용이죠. 명시적 비용, 명비. 편익에서 명시적 비용을 빼준 게 36,000입니다.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25,000. C 같은 경우는 엄청 크네. 42,000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 편익에서 가격을 빼준 거, 요게 이제 어떤 A를 선택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득, B 선택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득, 그런 거를 이제 그런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암묵적 비용을 이제 계산해 주셔야 되는데, 암묵적 비용. 자, 암묵적 비용은 어떻게 구하냐면, 자, A를 선택할 때 한번 볼게요. A를 선택을 하면은, 자, 내가 C를 선택하면 가장 이 이득을 크게 거둘 수 있는데, 그죠? C를 선택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 이득, 42,000을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B는 고려할 필요는 없고요. 왜냐면은 이 25,000하고 42,000 중에 42,000이 크기 때문에, 우리 기회비용이란 게 뭐야? 포기한 것 중에 가장 큰 가치를 기회비용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A를 선택하면 C에서 누릴 수 있는 이 이득을 포기하기 때문에 A를 선택했을 때 암묵적 비용은 42,000이 됩니다. 42,000. 자, B 같은 경우는, 자, 이 B를 선택하게 되면 물론 A와 C를 포기하게 되지만 그중에 더 가치가 큰 게 뭐야? 역시 C죠. 그래서 이 B를 선택했을 때 암묵적 비용도 42,000이 되게 됩니다. 자, 근데 내가 C를 선택했을 때는 A랑 B를 선택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득을 포기하는 거지. 둘 중에 더 큰 게 뭐예요? A죠, A. 이거 36,000을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암묵적 비용은 내가 그 선택을 함으로써 내가 포기하게 되는 그 비용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총 기회비용도 구할 수 있어요. 총 기회비용. 총 기회비용은 말이죠. 자, 여기 명시적 비용하고 더해주면 돼요. A는 42,000이었으니까 여긴 62,000. 여기 25,000, 42,000이니까 얼마니? 그럼 얼마야? 6만 맞죠? 67,000인가요? 67,000. 자, 여기는 18,000, 36,000이니까 54,00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 줄 수 있어. 자, B가 C보다 선택에 따른 기회비용이 작다 그러는데 B가 67,000, C는 54,000이라서 B가 C보다 선택에 따른 기회비용이 크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 날려주시면 겁니다. 자, 총 기회비용은 뭐라고요? 명시적 더하기 뭐죠? 명시적하고 암묵적하고 같이 더해주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C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은 한번 좀 살펴보시면, 자, 어때요? 총 기회비용이 뭐예요? C가 가장 작고, 이런 이제 얻을 수 있는 편익은 어디야? 역시 C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C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죠. 이게 이제 순편익을 따져봤을 때, 순편익은 총 기회비용에서 편익에서 총 기회비용을 빼주는 건데, A 같은 경우는 편익보다 기회비용이 더 커서 합리적 선택이 될 수 없고요. B도 보면 편익은 5만인데 기회비용이 67,000이니까 역시 합리적 선택이라고 볼 수 없고, C는 편익이 6만인데 기회비용이 54,000이니까 C는 편익이 더 크죠. 그래서 C만 합리적 선택입니다. 리얼. A, C의 편익이 50%씩 감소해도 갑의 선택은 같다 그러는데, 편익이 만약에 감소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게 28,000,
여기는 얼마다? 25,000. 여기는 얼마야? 3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편익이 이렇게 감소했다. 근데 요거는 여러분 뭐 이게 제가 아까 이제 개념을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좀 복잡하게 설명을 딱 드렸는데 이거 그냥 약간 직관적으로 하셔도 크게 상관없어요. 지금 딱 봐도 명시적 비용은 뭐야? C가 가장 적고 편익은 뭐 누가 제일 많아? C가 제일 크잖아. 그럼 당연히 C를 골라야지. 뭘 고민하는 거야. 편익이 만약에 반으로 줄었어도 편익이 누가 제일 커요? 그래도 C가 제일 큽니다. 가격이 어디가 제일 싸요? C가 제일 싸죠. 그래서 이게 편익이 50%씩 감소해도 갑의 선택은 여전히 뭘 고를 수밖에 없다? C를 고를 수밖에 없다. 물론 이렇게 계산하셔도 되는데 뭐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리을도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